왜 일본 사람들은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을까요? 혹시 일본 가정이 어지럽고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한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장난 물건이 가득한 서랍 더 이상 쓰지 않는 전선, 이미 지나가 버린 삶의 흔적 같은 추억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일본에서는 옷장 하나를 열어도 혼란 대신 평온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오래된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철학입니다. 일본에서는 적게 가질수록 더 풍요롭다고 말하지만 이는 단순히 미적인 취향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쓸모없는 물건에 대한 집착은 두려움, 불안 혹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라는 이유로 쓰지 않는 물건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10년도 더 된 수첩 몇 해째, 입지도 않은 셔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전선들 고치겠다고 미뤄둔 고장난 물건들. 그렇게 우리의 서랍과 방 안은 과거의 잔재로 가득 차고 정작 들어오는 건 불안과 피로 시선을 압도하는 시각적 스트레스뿐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자주 놓치는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밖의 풍경은 곧 내 마음의 풍경이라는 것을요. 조화와 균형을 삶의 미덕으로 여기는 나라에서는 목적 없이 쌓아둔 물건이 단지 공간에 대한 무례를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나 문화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리의 철학은 그들에게 감정의 회복이자 마음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수많은 지진과 쓰나미 화재를 겪어온 나라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애언제 사라질지 모를 것을 굳이 움켜쥐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삶의 덧없음을 아는 이들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소유가 아닌 해방을 붙잡는 것보다 흘려보내는 삶의 가치를요.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심리학이자 삶의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 없는 것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여기로 향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놓지 못할까요? 왜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을 계속 품고 사는 걸까요? 혹시 그 빈 공간이 두려워서 혹은 새로운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예전에 익숙했던 것들에만 매달리는 건 아닐까요? 일본 사람들은 물건과 이별하는 의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건뿐 아니라 집과 나무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전통이 있죠. 버린다는 건 단순히 없애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하고 인생의 한 장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마무리해야 할 그 순간들을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물건과 기억에 발이 묶인 채 이미 끝난 시간을 등에 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상상해보세요. 옷장을 열었을 때 지금 입는 옷, 지금 좋아하는 것들, 지금의 나를 온전히 담아내는 것들만이 정돈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지나간 내가 아닌 언젠가 될 내가 아닌 바로 지금의 나를 담아내는 공간이요. 한국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쓰는 물건은 그냥 둬도 괜찮지 않나 하지만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념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무게가 됩니다. 육체가 아닌 마음의 무게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 하나는 미처 끝맺지 못한 대화 같고 꾹 눌러 담은 감정 같으며 머릿속에 열린 채 방치된 창과도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본식 미니멀리즘을 차갑고 무정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건 사랑이고 존중이며 온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엇인가를 떠나 보이기 위해선 먼저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마지막으로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들리는 말이 있죠. 누가 준 거라서, 비쌌던 거라서, 추억이 깃든 거라서. 하지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물건은 지금 당신에게 평화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메아리처럼 발목을 붙잡고 있나요? 일본에서는 매년 연말이면 우스지라는 대청소를 합니다. 먼지를 닦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씻기 위해서 하는 의식입니다. 방구석 하나, 서랍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삶도 함께 정돈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행위를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진행합니다. 혹시 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일본어이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물과 사물 사이, 소리와 소리 사이, 말과 말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을 뜻합니다. 바로 그 여백이 우리 삶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일본 가정에는 이 마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침묵도 말이 된다는 걸, 빈 공간도 마음을 채운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가장 깊은 통찰이 드러납니다. 혹시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물건들이 사실은 마음속 불안과 상처의 그림자는 아닐까요? 차마 정리하지 못한 낡은 인형 한 번도 읽지 않은 책, 더 이상 맞지 않는 옷 한 벌.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두려움, 후회, 과거의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대신 고요히 인정하고 따뜻하게 떠나보낸 후 가볍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당신이 채우고 있는 건 정말 필요한 무언가일까요? 아니면 마음속 허기를 물건으로 덮으려는 몸부림일까요? 혹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짐 아닐까요?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텅 빈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고요하고 깊은 평화를 지닌 이들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자유의 시작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몰라서 라는 이유로 간직하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스스로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물건들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부족할까봐, 없을까봐, 나중에 필요할까봐. 하지만 그 나중은 몇 번이나 실제로 찾아왔을까요? 어느새 그런 두려움은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 불안피로 산만함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론 깨끗해 보여도 마음속은 늘 흐트러진 느낌. 일본 사람들은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공간 또한 풍요로움의 형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빈집을 보면 허전하다고 느낍니다. 쓸쓸하고 슬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빈 공간이 곧 평화입니다.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흐르고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여백. 그리고 아마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텅 빈 건 집이 아니라 마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외형으로 채우려 합니다. 감정의 공허, 삶의 의미, 정체성의 혼란.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물건으로 스스로를 대신 설명하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물건을 놓지 못하는 이유, 혹시 그것이 곧 내 일부라고 착각해서는 아닐까요? 오래전 입었던 옷, 누군가가 줬던 컵 하나가 나의 정체성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옷도 그 컵도 당신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마음에 품기로 선택한 가치, 감정, 태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내려놓는 법, 나누는 법, 집착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물건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존재로서 자신을 지켜냅니다. 더 가볍고 더 의식적이며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고방식으로 자라왔다면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선택을 다르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낡은 것들을 놓을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엔 얼마나 더 넓은 공간이 생겨날까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38세의 기계 엔지니어였죠. 일벌레처럼 살았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강남에 있는 새 아파트와 고급 차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많았던 건 수많은 상자들이었습니다. 혹시나 몰라 넣어둔 상자, 버리지 못한 추억이 담긴 상자, 열어본 적조차 없는 상자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강릉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사 첫날 밤 그는 이상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벽면을 채운 대형 TV도 읽지도 않은 책들로 가득한 책장도 없었고 누가 올지도 모를 손님을 위해 준비한 8인용 식탁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있는 집, 바로 그런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침묵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함을 견디기 힘들었던 그는 곧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장식 액자, 쿠션, 시계 작은 탁자들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들여놓는 모든 것이 공간에서 튕겨나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집이 말하는 것 같았죠. 이건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한지영이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한지영 씨는 캘리그래피 강사였고 그녀의 집은 더욱 단출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오래된 책 한 권, 그리고 바닥에 깔린 얇은 요. 그럼에도 그 집 안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자신의 물건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가득 채울수록 정작 내가 쉴 공간은 사라져요. 그 말은 칼날보다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가 한 비판보다 더 뼈 아팠죠.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온통 물건으로 가득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요, 성찰 사랑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씨의 변화가 시작돼야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무언가 하나씩 버리기로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며 내려놓는 방식으로요. 아침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하며 컵을 내려놓고 추운 겨울마다 따뜻하게 감싸줘서 고마웠다. 하며 낡은 스웨터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숨이 더 깊어졌고 잠이 더 편안해졌으며 생각도 맑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과 단둘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인이 된 건 아니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공간이 곧 마음을 빚는다는 진실 모든 물건엔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통찰을 몸으로 느낀 거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에너지는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일본 사람들이 실천하는 비움은 유행도 아니고 단순한 정리 기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며 매일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적게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지혜를 택합니다. 일본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들 말하죠. 시계가 느려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함부로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집을 가득 채우지 않고 일정도 숨 쉴 틈을 남겨두고 마음에도 공백을 허락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듯이 살아내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삶의 방식은 쓸모없는 것을 쌓아두지 않는 습관과도 연결됩니다. 집 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면 마음도 똑같이 복잡해집니다. 정신은 분산되고 결정은 늦어지고 감정은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유 없는 무기력과 탈진이 몰려오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몸이 축 처지는 느낌. 서랍을 열었다가 너무 복잡해서 바로 닫아버린 적.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하루 이틀 아니 몇 년을 미룬 기억. 그건 단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말을 걸고 있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겉이 어지러우면 속도 어지럽고 속이 정리되면 관계도 맑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이 설거지 때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서 쌓인 감정이 폭발한 걸 수도 있는 거죠. 부엌이 지저분하고 거실이 정신없고 방에는 개어지지 않은 옷이 쌓여 있으면 그 혼란이 공기처럼 감정을 감싸고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도 감정도 불필요한 긴장도 쌓지 않습니다. 집은 그들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쉬는 곳, 정신이 머무는 절과 같은 곳입니다. 절은 쓰레기로 채우지 않듯이 그들은 집을 빛과 공기, 그리고 의미 있는 존재들로 채웁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흉내 내자는 게 아닙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바꾸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커피잔이 10개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수건도 많을 필요 없습니다. 늘 깨끗이 쓰는 몇 장이면 족합니다. 책장을 가득 채워 지적으로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한 권을 깊이 읽고 삶에 녹여내는 것이 더 값집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물건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걸 왜 샀을까? 무엇이 그렇게 허전했을까?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걸까? 그 질문들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쓸모없는 걸 쌓아두지 않을까요? 그들은 잘 압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결국 당신 삶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걸. 삶이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거기에 또 물건을 쌓으면 어떻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기회는 어디에 머물 수 있을까요? 평화는 어디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을 꺼리는 주제처럼 여기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별을 준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들은 단살이라는 오래된 실천을 지켜옵니다. 불필요한 것을 거부하고 과한 것을 덜어내며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 겉모습을 꾸미는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는 정신 수련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나요? 많은 물건이 진짜 유산일까요? 일본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남겨진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든 일본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생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남겨질 이들을 가볍게 해주고 싶은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죠. 물건 하나하나를 보며 말합니다. 이건 내 삶에 충분히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구나. 예전에 강릉으로 이사간 이준호 씨도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한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가 필요한 전부예요. 그리고 제가 떠난 후 누군가 대신 버려야 할 건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준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적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떠남에 대한 평화까지 품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물건 하나하나가 어쩌면 존재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것. 일본 사람들이 쓸모없는 물건을 남기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깔끔함을 추구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것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사실을 본능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 있다는 것. 벚꽃이 그 예입니다. 겨우 일주일 남짓 피어있다 사라지지만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영원한 상징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금으로 수리된 깨진 도자기. 상처를 감추는 대신 그 자리를 황금으로 감싸 안으며 존엄하게 드러내는 철학. 그것이 바로 와비사비, 완벽하지 않음에서 피어나는 고요한 아름다움입니다. 이 철학은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양육이란 물건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으로 가득한 방이 아닌 비어있지만 정돈된 공간 속에서 자랍니다. 인형이 산처럼 쌓여있지도 않고 온 사방에 스크린이 켜져 있는 일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잉된 물건은 항상 외칩니다. 집중을 흩뜨리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모들은 말없이 가르칩니다. 이건 소중한 거야. 이건 굳이 없어도 괜찮아. 행동으로 분위기로 정돈된 공간을 통해 가치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물건의 값어치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에너지의 밀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3살부터 스스로 옷을 개고 자기 방을 쓸고 자기가 가진 물건을 정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자기 삶의 일부임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고요함을 함께 만드는 창조자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사랑의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버릴 것을 놓아야 진짜 사랑이 살아 숨쉴 공간도 생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나누는 선물들은 많지만 그 안에 진짜 연결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치워지지 않은 물건 하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식탁 위에 쌓인 종이들 방마다 흩어진 물건들, 누구도 정확히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집. 하지만 사랑은 혼돈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공간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고요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내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되죠.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오래된 컵이 사실은 부부 사이에 침묵을 쌓고 있었다는 것.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자가 내 감정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 정리하지 못한 서랍 하나가 내 마음속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이유. 그건 단지 깔끔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은 가벼운 마음에서 피어나고 과거의 얽매인 짐 속에서는 새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묵은 감정을 품고는 새로운 연결이 자라지 않습니다. 낡은 물건이 가득한 곳에 편안한 고요는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책상 서랍이 아니라 바로 주머니 속에서 손바닥 위에서. 혹시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만 장이 넘는 사진, 기억나지도 않는 캡처 수개월 월째, 열어보지 않은 메시지, 보지도 않았지만 저장해놓은 영상들. 이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에 짐이 되어 쌓여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던 생각기사. 광고남의 인생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스며들어와서는 어느 순간 내 생각인 양 머릿속 깊이 자리 잡는다는 것. 요즘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단순 기능만 있는 휴대폰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멋내기 위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쓸모없는 정보를 쌓아두는 건 쓸모없는 물건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독이 된다는 것을. 앱 하나하나, 알림 하나하나 딱히 쓰지도 않으면서 지우지 않은 프로그램들, 이젠 관심도 없지만 여전히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들.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켜켜이 쌓이는 보이지 않는 상자들입니다. 그 상자들이 계속 차오르면 어느 순간 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지? 이 조용해지지 않는 머릿속, 이 복잡한 마음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함부로 남기지 않는 이유는 그저 공간을 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진짜 사치는 모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눈이 편안한 시각의 평화, 머리가 고요한 정신의 평화, 손끝의 세계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디지털의 평화. 이런 평화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살고 있는 공간도, 머물고 있는 마음도, 그리고 손안에 있는 화면 속 세상도 모두 비움의 선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물건이나 더 빠른 기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버린 불필요한 모든 것과 작별할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시간이 마치 멈춘 듯 흘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낮잠 한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가로운 오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충분했던 그날들. 그땐 시간을 보냈다는 말 속에 평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잠시 멈춰 있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진짜 낭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수많은 화면을 스쳐 지나가며도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감각.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는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물과 시간 사이에 여백을 뜻하는 말하는 개념을 소중히 여깁니다. 행동과 행동 사이에 빈 공간 말과 말 사이에 정적 악보의 음표와 음표 사이의 침묵. 그 비어있는 틈에서야말로 진짜 삶이 피어납니다. 호흡이 이루어지고 창의가 솟아나고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공간. 그것이 바로 마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차버리면 그 고요한 여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스스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멈춰버린 시계 떠난 사람의 편지. 이들은 기능은 없지만 감정의 잔상처럼 우리 곁에 머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과거의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하나의 장을 닫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작별하는 방법을 모르고 떠나보내는 순간이 두려워서 그 의미마저 잊힐까봐 쥐고 있는 것들. 하지만 기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중히 보내줄 때 그 기억은 나를 더 깊게 품어줍니다.
일본에는 아리가타이 모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쓰이지 않지만 내 삶에 의미 있었던 물건을 버릴 때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건넵니다. 고마웠어. 너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 이처럼 정성을 담아 보내는 작별은 우리 내면에도 따뜻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버림이 아닙니다. 삶을 향한 선언입니다. 나는 이제 이 물건 없이도 괜찮다. 이 한마디는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빈 공간은 두렵지 않습니다. 신성한 여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음미하며 했고 밤이면 깊이 잠들었으며 오랜 세월 곁에 있었던 순이 할머니의 얼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잊고 지냈던 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삶의 주변이 정리되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버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주인으로서 맞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을 비워야 진짜 나로 다시 채울 수 있을지. 옛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지니지 않는 자에게 언제나 특별한 것이 들어올 자리는 남아있다. 당신의 삶에도 새로운 기적이 들어올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여백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건드렸다면, 당신의 집 휴대폰, 그리고 마음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저희 채널에 머물러 주세요. 여기서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바꾸는 습관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문화들, 적게 가지면서 더 많이 사는 지혜에 대해 나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성스러운 여백이 깃들길 바랍니다.